최강 시사.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만찬 회동이 어제 예정돼 있었는데 호우경보로 결국 취소가 됐고요. 앞으로의 전망, 다양한 정치 현안들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좋네요. 얼굴 좋죠. 예. 걱정이 없습니다. 얻어맞아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뭘 누구한테 얻어맞겠습니까? 예. KBS가 지금 명제 경각 아니에요. 그런 이게 말이 되는 짓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세월은 갑니다. 세월은 갈까요? 이 김여정이 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정원장님 오시면 꼭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나는 두 가지 의미를 보는데요. 지난번에 우리를 비난하면서도 외무성에서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호칭한 것은 이국가 체제로 완전히 가는 것 아니냐. 너희와 우리는 남이다. 남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남북이 공동 유엔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반도 이국가 체제를 국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인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다. 그렇죠. 우리 국민이다.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서해 사건도 지금 저도 재판받고 또 뭐 송복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탈북민도 받아주고 있는 거죠. 받아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대한민국 호칭을 쓰면은 한때는 우리를 존중해 준다 하고 좋아했어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는 북측에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꼭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후 제가 8.15 때 두 달 후에 올라가서 3시간 반을 얘기할 때도 김정일은 깍듯하게 대한민국에서, 한국이라고도 잘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측을 쓰고 저는 북측에서 또는 때로는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의미? 존중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에 이어서 이렇게 대한민국 칭호를 한 것은 이제 외국이다. 근데 그게 이 시점 자체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그런 발언들 뭐 민족 공동체랄지 그런 남북기본 합의서랄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상당히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김영호 교수 같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을 시키는 윤석열 인사는 망사예요. 근데 차라리 그런 사람은 국방부 장관을 시켜야 돼요. 차라리 국방부 장관을 시켜야 돼요.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우리 주적이고 전쟁의 대상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적대적 관계였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남북관계 얘기를 할 때는 미제국주의자 앞제비 남조선 인민들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그런 말은 안 썼단 말이에요. 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지금까지 안 썼는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강대강으로 뭐 완전히 전쟁하자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과 북한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중국, 싱가포르, 제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특사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코스에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김영호 교수 같은 사람이 통일부 장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더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일부의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영호 교수를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김여정 북한에게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과거에 대한민국이라고 쓸 때는 굉장히 호의적 용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호전적 용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군요. 양평 고속도로는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됐습니다. 근데 백지화 선언 느닷없이 백지화 선언이 나와가지고 그건 자다가 봉창 때린 소리인데 경기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왜 해남 땅끝 마을에서 경상도 울릉도에서도 국론이 분열돼가 시끄럽게 합니까? 이것은요 처음부터 잘못이에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2만여 평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정점을 땡겨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영부인이 됐으면은 그 가족들도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돈 벌 생각 안 해야 돼요. 그런데 2만여 평을 가지고 고속도로 종점을 그리 땡겨갔다? 이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그래도 미래가 있고 참 괜찮은 정치인인데 대통령 후보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총대를 매준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본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 예타한 원안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전문가 아니에요? 자칭 타칭? 아니 입시 문제 논의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더니 이 문제는 또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말도 안 되죠. 또 심지어 뭐 국토부에서는 뭐 설계하는 사람이 변경했다? 이런 엉터리에 모든 국민이 분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만기칠람하고 모든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타 원안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은 백지화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방금 윤상현 의원도 변경안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강상면 김건희 일가 땅 쪽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그냥 변경하는 게 낫겠다는 식의 말들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죠. 아무 소리 안 하고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 김건희 영부인 일가가 2만 평 땅이 있다. 국민이 납득해요? 저는요 공직을 위해서 땅 한 평 안 사봤고 주식 한 주 안 사봤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언제 땅을 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2만 평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국회에서 2022년인가요? 지난해죠. 지난해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었죠.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래서 그쪽에 땅이 존재하고 있는 거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원희룡 장관은 또 몰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거짓말도 탄로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본래 원안대로 가면은 거기 전 민주당 양평군수 땅이 있다. 그분은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길도 없는 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민주당 양평군수가 그 정보를 알고 땅을 샀다고 하면은 조사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2만여 평의 집가 상승을 위해서 그리 땡겨왔다 하면 이것도 조사해서 형사처벌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 영부인, 부인, 장모, 처남은 괜찮다고 하면은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영부인 일가의 땅이 그쪽에 있는 것을 알고 뭔가 맞춰서 국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을 것이다. 이거는 너무 만약 상식 밖의 일인데 믿기가 좀 힘든데. 밖의 일이죠. 예. 상식 밖의 일이고 예. 만약에 그 땅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예. 사전에 공표를 하고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가족들도 그 땅을 팔았다 하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총대 매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모른 척하고 그 국민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총대 매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있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뭐 진짜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땅에 관해서 뭐 내가 뭐 기탁을 하겠다거나 뭐 선산 말고는 내가 다 기탁을 하겠다. 아니면 뭐 공시가나 뭐 그 이하의 가격으로 다 팔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판단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아닌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럴 분들이 그러한 아니다. 생각을 가진 분들이면 거기에 땅도 예. 안 사고 예. 그렇게 땡겨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원한 대로 가라 이거죠. 원한 대로 예타 원한 대로 가고 군수가 전 민주당 출신 군수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수사하고 수사해라. 김건희 여사 일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수사해라. 네. 봐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상규명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원희룡 장관은 왜 갑자기 총대 맸다니까요. 총대 맨 거다. 그래야 자기가 국회에 나가서 돼서 다음 대통령 후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는 원희룡 장관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예. 참 미래가 있는 참 좋은 정치인인데 이번에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썽이 되고 또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냐 저는 아쉽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예. 모든 것은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대로 가면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는 투기꾼이다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대로 돌리고 군수도 김건희 여사 일가족도 그 문제를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된다. 만약 잘못이 있다 하면 처벌해라. 저는 그것이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국정조사나 이런 거를 해서 국토부와 양평군 간에 오고 간 뭐 서류를 다 좀 보자. 그러면 뭔가 진상규명이 될 수도 있습니까? 수사를 안 해도? 진상규명은 되죠. 네. 그렇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과 싸움이 계속됐냐고요. 예. 대통령 영부인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냐고요. 왜 간단한 길. 제 말 들으면 잘 된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다 수사해라. 아니 네. 원한 대로 돌리고 수사해서 네.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혁신위가 지금 뭘 혁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잘한다고 봐요. 어떤 이제 점에서? 출범해서 예. 구성이 됐는데 아니 불체포 대권 내려놔라. 이건 국민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돈봉투 관계로 한동훈 장관이 20여 명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도 연결이 안 돼요. 뭐 보좌관은 구속됐다고 하지만은 연결이 안 되고 보세요. 오늘 아침 전부 신문들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예. 대북 지원 대북 사업 잘하라고 이재명이 말했다. 저라도 만나서 알았으면은 대북 사업 한다고 하면 잘하세요. 그러지 그럼 뭐 하지 마세요. 이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북 사업 한다니까 잘하세요 했다고 그걸 꼭 한 것처럼 흘러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듯이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은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불체포 특권을 우리도 하겠다. 혁신위에서 한 것은 잘했잖아요. 그리고 요즘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이에요. 단합이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에게 혁신위에서 경고를 한 것은 잘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뭐 이상민 의원 뭐 이런 분들 아니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결별, 아니고 예. 뭐 분당 분열을 뭐 얘기하는 예. 것은 아니에요. 분당하면 자기들이 산대요? 다 죽어요. 죽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아니고 네.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질 수 있다. 아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낙연 것은 극단적으로 되죠. 그게 이낙연 이재명 그 두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의도로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말할 수 없지만은 예. 과거부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소위 단합, 통합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찢어지면은 분열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는 원론적 말씀을 했겠지. 추미애 전 장관님들 민주당이 분열되기를 원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오고 하고 그리고 당에 어떤 메시지를 당장 줄까요? 글쎄요. 어제 저녁에 예. 폭우로 취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참 잘했다. 만약에 폭우가 와서 문제가 되는데 두 분이 만났다고 하면은 또 입방아를 당할 건데 잘했다라고 예. 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만나야죠. 왜 지방 나들이 하느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한테 갔을 때 아마 두 분이 벌쩍 일어나서 빨리 만나라.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해라.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둬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말씀 내용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나라도 걱정하고 민주당도 걱정했다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다.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에 나서라. 이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지. 만약 지금 참새 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만나느냐. 왜 이재명을 만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가는 길이다. 화합해라, 단합해라 이걸 얘기했는데 화합하고 단합하면 혁신이 될까요? 혁신을 할까요? 그래서 혁신을 해야죠. 단합한 다음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단합하면서 혁신을 해야죠. 단합하면서 혁신을 그렇죠. 해야 된다. 예. 그 단합은 단합하면서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요? 단합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아니죠. 예. 그러한 것은 담합이에요. 담합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합에서 그 자체가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이다.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 가장 당면한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혁신위원장한테도 저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단합하면서 혁신하라. 그 단합 안 하고 헤어져 가지고 예. 분열돼서 사태질하면 누가 좋아요? 내년 총선 실패하고 정권 교체 못하면 또 다른 윤석열 정권이 계속되면 나라 꼴이 되겠어요? 원장님 총선 나오세요? 나오죠. 왜 웃으세요? 아니요. 좀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총선 출마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끌어들였다. 예.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어디 혹시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제 목포나 예.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에서 서로 오라고 하지만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목포에 갑니다.
예. 왜냐하면 제 후원회장을 12년 해준 제 선배가 아주 건강이 나빠졌고 그러시구나. 또 제 후배 한 사람도 나빠졌다 하니까 가서 두 분 병문안하고 올라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